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이 이어지면서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접경지 교전도 가자지구 전쟁 시작 이후 최대 규모로 격화하고 있어 전면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동부 탄광에서 가스 누출로 폭발이 발생해 최소 51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쳤습니다. 메탄가스 농도가 높아 구조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15톤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선원 6명 모두 30여 분 만에 구조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북한이 어제 저녁 또다시 대남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지난 18일 이후 나흘 만인데 북한은 올해 5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22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한의사협회 이면택 회장과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 조작 사건과 관련해 80만 명 피해자 모두에 보상하기로 한 넥슨이 오늘부터 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총 보상금 규모가 219억 원인데 분쟁 조정 부선금 규모로 역대 최대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접경지 교전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로 격화하면서 전면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현지 시간 어제 오전 이스라엘로 100발 이상의 로켓을 발사해 이스라엘 북부 전역에 공습 경보가 울렸고 수천 명이 대피소로 대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스라엘 북부 키르야트 비알릭 민간인 거주 지역에 떨어져 건물이 파손되고 차량이 불에 탔습니다. 이번 헤즈볼라의 공습은 최근 무선 호출기 등 통신 장비 연쇄 폭발과 이스라엘의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근 며칠 동안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 세력 헤즈볼라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의 타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동영상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헤즈볼라가 우리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곧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스라엘은 안보를 회복하고 북부 주민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 확대가 이스라엘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ABC 방송에 출연해 이스라엘 측에도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난 일주일여 동안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면서 헤즈볼라와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동부에 있는 한 탄광에서 현지 시간 21일 메탄가스 누출로 폭발이 발생하면서 최소 5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수도 테헤란에서 540km가량 떨어진 도시 타바스에 있는 이 탄광에는 폭발 당시 70여 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에도 한 석탄 광산에서 발생한 폭발로 최소 42명이 숨졌고 2013년에는 2건, 2009년에는 여러 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동쪽으로 9km 떨어진 바다에 있던 15톤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 6명이 모두 30여 분 만에 구조돼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나자 해경은 경비함정 5척과 연안구조정 1척, 민간어석 2척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마쳤습니다.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어제 국방부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풍향을 고려하면 대남 쓰레기 풍선이 경기도,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라면서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건 지난 18일 이후 나흘 만입니다.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조작과 관련해 80만 명 피해자 모두에 보상하기로 한 넥슨이 오늘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시작합니다. 대상은 피해가 확인된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 메이플스토리 레드 큐빅과 블랙 큐빅을 사서 이용한 경우로
총 보상금 규모는 219억 원입니다. 이번 결정은 2007년 집단 분쟁조정 제도 도입 이래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에 따라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 모두에게 보상하는 첫 사례입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넥슨의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하는 메이플스토리 피해자들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 캐시로 지급할 것과 피해자 전체에 보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교전이 가자 전쟁 이후 최대 규모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강대강으로 치닫는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지고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100여 발의 로켓을 퍼부었고 이 중 일부가 민간인 거주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즉각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로켓 발사대 등 수백 곳을 표적 공격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북부 지역의 학교를 폐쇄하고 병원 환자들을 이송하는 등 전투 대비 태세도 강화하면서 북부의 주민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고 또 한 번 경고했습니다. בימים האחרונים אנחנו הנחתנו על חיזבאללה רצף של מכות שהוא לא דמיין. ואם חיזבאללה לא הבין את המסר, אני מבטיח לכם, הוא יבין את המסר. 통신장비 연쇄 폭발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으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과의 전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더 강한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لن توقفنا التهديدات ولا نخشى أخطر الاحتمالات ونحن مستعدون لمواجهة كل الاحتمالات العسكرية. 어느 때보다 전면전의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 이 백악관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We don't believe that escalating this military conflict is in their best interest. It's certainly not going to be in the best interest of all those people that Prime Minister Netanyahu says he wants to be able to send back home. 이스라엘의 공격은 서한 지구와 가자 지역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랍권 대표 뉴스 네트워크인 알자지라 서한 지구 지국을 급습해 테러를 선동하고 안보를 위협한다며 45일간의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해 이스라엘 관리들은 알자지라 방송을 하마스의 대변인이라며 비판해왔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란 동부 탄광에서 가스 누출로 폭발이 발생해 최소 51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쳤습니다. 수백 미터 지하에서 작업 중이던 광부들은 부랴부랴 땅 위로 뛰쳐나와야 했습니다. 이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굴용 차량에 석탄 가루로 뒤덮인 동료들의 시신이 실려 나오자 곳곳에서 울음이 터집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540km 떨어진 타바스 탄광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صورت آتش سوزی یا تخریب نبوده بلکه انفجار گاز متان و به صورت خفگی به حساب ایجاد شده. 이란 전체 석탄 공급량의 75%를 차지하는 타바스 탄광에서는 폭발 당시 70여 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말 밤 수백 미터 지하에서 작업 중이던 광부들은 갑작스러운 폭발에 혼비백산해 땅 위로 뛰쳐나왔습니다. تو کارگاه بودیم داشتیم کار میکردیم یک دفعه دود بلند رفت بعدش یک دفعه دیدیم نفسام تنگ رفت ما خودم انداختم از حساب از کارگاه پایین به حساب دو دسته پایی فقط دانستم خودم برسونم به جایی که انفجار افتاد من نبودم که دقیقاً چه کار افتاد نمیدونم اون فقط رفتم برای کمک رسانی 메탄 가스 농도가 높아 보조 작업도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체 석탄 소비량의 절반 정도를 자국에서 채굴하는 이란은 안전 기준이 느슨하고 응급 서비스가 부족한 탓에 종종 탄광 사고가 발생합니다. 42명의 광부가 희생된 2017년 아자드 샤르 탄광 사고 이후 이란 최악의 탄광 폭발 사고로 기록될 타바스 광산 사고. 사흘간 애도 기간이 선포된 가운데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어제 저녁 제주 마라도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어선에서 불이 났지만 승선원들은 다행히 모두 구조됐습니다. 지하철 8호선 구리역에선 승강기가 갑자기 멈춰 승객들이 30분 동안 갇혔습니다. 사고 소식을 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위태롭게 출렁이는 어선의 갑판을 시뻘건 불꽃이 모두 집어삼켰습니다. 연신 쏘아대는 물대포로는 역부족일 정도로 매섭게 타오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앞바다를 지나던 15톤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선원 6명은 다행히 30여 분 만에 모두 구조됐는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옆에선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이 줄이어 승강기에서 뛰어내립니다. 어제 오후 지하철 8호선 구리역에서 승강기가 갑자기 멈춰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용객 7명이 30분 동안 갇혀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엔 양주시 고암동에 있는 4층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6명이 한밤중 급히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1층 현관에 세워둔 전기 스쿠터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어제 국방부 출입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풍향을 고려하면 대남 쓰레기 풍선이 경기도,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건 지난 18일 이후 나흘 만입니다. 최근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곳곳에서 화재를 일으키는 등 우리 국민의 재산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는데 방법은 없을지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도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제약회사 창고 지붕에서도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천만 원 넘는 재산 피해까지 났습니다. 모두 북한에서 날아온 쓰레기 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재산 피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 일단 우리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만약 승소하더라도 실제 배상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은 배상 명령은커녕 우리 법원의 재판 절차에 철저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출판물이나 방송물 등에 대한 저작 권료를 맡아두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배상금을 대신 요구하는 방안도 있지만 역시 쉽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경문협이 북한의 책임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 자체가 경문협이 가지고 있는 돈이 북한 당국의 돈이 아니다라는 취지고요, 법원에서는. 북한에 구금됐다가 숨진 미국인 오토 원비어의 유족들처럼 해외에 숨겨진 북한 당국의 자산을 찾아내 몰수할 수도 있지만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개인으로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등으로 민간 피해를 보상하고 나중에 북한의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후적으로라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법적인 조치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하루빨리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를 막을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여야의 움직임이 다시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돌파구를 고심 중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료단체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 때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배석하면 허심탄회한 논의가 어려운 만큼 단둘이서 민감한 현안을 이야기해보는 게 어떠냐는 취지입니다. 독대하시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내용들이 오갈지는 모릅니다. 그건 제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독대에서는 그야말로 의제 제한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통령실 측은 이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자는 반응인데 독대 여부는 윤 대통령과 참모진 논의를 거쳐 만찬 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사될 경우 한 대표 측에선 지지부진한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의대 정원과 관련해 정부와 대통령실에 입장 변화를 요구할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에 열쇠를 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의협에도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서 정부가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공개적으로도 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는 거의 궤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의료계의 정서와 현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잘 이해하고 공감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장의 상황과 심각성을 공유한 자리였다는 게 야당 설명인데 특히 의료대란 책임자 문책 등 정부를 향한 양측 요구사항이 일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의정 협의체 논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의협과는 긴밀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내놓는다면 2026학년도 입학 전원을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어제 KBS 방송에 출연해 2025년도 입학 전원은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합리적 대안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정부의 증원 숫자에 대해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미약하다고 하니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과학적인 정원은 얼마인지 묻는 것이라며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초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뒤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비는 크게 줄었지만 동네 병의원 진료비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비는 6조 8천억 원으로 한 해 전에 8조 3천억 원보다 17.5% 줄었습니다. 종합병원 진료비도 7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9% 감소했습니다. 반면 병원급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각각 2.6%와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경우 전체 대출자의 이자가 3조 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정책금리 인하의 우리나라 수출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의 정책금리가 1%포인트 인하되면 한국의 세계 수출이 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28조 869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조 7,227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달 증가폭의 27% 수준인데 긴 연휴와 대출 규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일부터 내린 폭우로 축구장 크기 5천여 개에 달하는 면적에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면적이 가장 큰 곳은 1,896헥타르가 침수된 충청남도였고 전북과 경남, 전남, 경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식품 원산지 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를 속이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 39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에 따른 고수운특보가 61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식업 피해도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공모 기업 2곳 중 한 곳이 재무 실적이 저조한 한 개 기업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내 연예 기획사 가운데 소비자들이 피해 구제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곳은 하이브로 전체의 66%로 집계됐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조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던 넥슨이 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조정 절차도 밟고 있는데요. 넥슨은 분쟁 조정 신청인뿐 아니라 피해자 80만 명 모두에게 총 219억 원을 보상해 주기로 하고 오늘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캐릭터의 능력을 높여주지만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는 운에 맡겨야 합니다.
넥슨은 메이플 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의 능력치를 떨어뜨려 놓고도 이용자에 알리지 않아서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며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조정위원회는 넥슨이 신청인 5,600여 명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형태의 넥슨 캐시로 지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넥슨은 이를 수락했고 전체 피해자에게 보상하라는 권고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의 큐브 사용이 확인된 기간인 2019년 3월 1일부터 2년간 큐브 이용자 전체 80만 명에게 보상금 219억 원이 지급됩니다. 넥슨은 연말까지 홈페이지에서 보상 접수를 받습니다. 공정위 조치 이후에 소비자 피해 구제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됐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일반 유저들까지도 보상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분쟁 조정의 실효성이 가장 극대화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사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집단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닌데 이번 건 관련 소송은 2심까지 결과 구매액의 5% 지급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거 전체 유저에 대한 배상이 결정되고 받아들인 것 자체는 쾌거라고 생각하고요. 배상액이 3%, 6% 그렇게 나왔잖아요. 솔직히 넥슨이 사기친 그 행위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적은 퍼센트 같다. 공정위는 넥슨 외에도 6개 게임사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조작 혐의를 잡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 해외 게임사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문제를 일으킨 게임사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해 신속히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두바이로 해외여행을 갔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하루 병원비만 1,500만 원이 청구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두고 고객과 여행사 간의 입장이 갈리면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초 여행사를 통해 두바이로 여행을 떠난 김광준 씨. 매일 일정을 소화하던 중 하루는 호텔에서 씻고 나오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졌습니다. 아침에 그 관광 일정은 다 소화를 했어요. 다 이제 따라다니고 뭐 남한테 피해 안 줄 정도로 가이드가 이제 오더니 병원 안 가보셔도 되겠냐고. 그러다 가이드와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 갈비뼈에 금이 갔고 폐에 공기가 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간단한 진단만 받고 한국에서 치료받겠다고 얘기했지만 여행사에선 보험이 된다며 입원을 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비용은 무려 1,50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가이드가 먼저 자기들이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뭐 비용 걱정은 하지 마시고 보험을 너네들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지급 보증을 해줘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한국 가서 줘도 되고 했더니 안 된대. 일단 내가 먼저 내야 된대요. 김 씨는 어쨌든 한국에 돌아와야 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비용을 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확인해보니 보험 한도는 5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은 꼼짝없이 자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 병원에서는 2달가량 쉬면 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김 씨는 여행사가 병원비나 보험 한도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했다고 항의했습니다. 반면 여행사는 나이가 많은 고객이 다쳤는데 치료를 받도록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가이드가 현지에서 사실 확인서까지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법원에선 여행 상품을 이용했다가 안전사고나 질병이 악화할 경우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사는 고객에게 병원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사가 고객들의 병원 진료에 대비해서 진료 비용이라든지 입원 치료 필요성에 대해서 고객과 병원 사이에서 충분히 연계해서 상의를 했는지가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불충분하게 이제 보여야 되고 여행사에서 뭐 자꾸 이제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써주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가들은 해외로 장기 여행을 갈 땐 상해보험 한도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현지에서 치료를 어떻게 받을 건지 확실하게 여행사와 협의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대학 교양수업에서 방위사업청이 주최하는 창업경진대회 설명회가 열렸는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고 학생들을 촬영해 홍보 영상에 활용했다가 반발을 샀습니다. 학생들은 출석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했고 영상 촬영에 대한 사전 설명은 없었다며 항의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화여대 졸업생인 A씨는 마지막 학기였던 지난 5월 한 교양 수업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날 수업은 방위사업청이 주최한 국방기술 활용 창업경진대회 설명회로 대체됐는데 강의실 앞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식에는 이미 동의한다고 표시돼 있었고 수업에 출석하려면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짜고짜 설명회를 듣는 학생들을 촬영까지 한 겁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걸 빨리 쓰고 들어가지 않으면 진짜 지각 처리되거나 아니면 들어갔다가 이제 불편해서 이제 촬영 불편해서 나온 친구들은 아예 결석 처리가 되는 상황이어서 무조건 쓰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심지어 얼마 후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설명회 홍보 영상에는 학생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영상을 어디에 쓸 건지 사전에 설명조차 듣지 못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속출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집에 동의한 개인정보가 어디에 쓰일지 모른다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여학생인들이다 보니까 이제 얼굴 사진 찍혀서 그때 설과 N번방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 범죄나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모자이크도 처리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을 누가 어디서 캡처해서 이상한 용도로 쓰고 있을지 모른다는 점이 저는 되게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국민신문고에 문제를 제기했고 방위사업청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설명회를 듣는 학생들 모습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주최한 업체 측에서는 뒤늦게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선에서 짧게 활용됐지만 학생들의 우려에 따라 영상을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은 건 참석자 확인과 이수증 발급 등을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학생들은 방위사업청과 업체는 물론 담당 교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교내 인권센터 심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교수가 수업을 기획하고 주관하면서도 학생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와 수업 장면 동영상의 노출 범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학생들에게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습니다. 또 비전임 강사, 시간 강사인 해당 교수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만큼 규정을 보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직원 대상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화여대 측에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문의했지만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초상권 침해 논란이 잇따르지만 여전히 가볍게 여기는 시각과 안일한 대응이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미국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 정상들이 모여 북한의 핵 개발과 북러 군사 협력을 비판했습니다. 정상회의는 중국을 겨냥해 해상에서의 공격적 행동을 우려한다고 밝혔는데 중국을 경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실수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장관급 협의체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급으로 격상했습니다. 임기 중 화상을 포함해 6번 회의를 연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도 쿼드가 이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Challenges will come. The world will change because the Quad is here to stay, I believe. Here to stay.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러 군사 협력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중국이었습니다. 실수로 송출된 바이든 대통령의 비공개 회의 발언이 정상들의 관심사를 잘 보여줍니다. China continues to behave aggressively, testing us all across the region. And it's true in the South China Sea, the East China Sea, South Asia, and the Taiwan Straits.
4개국은 내년에 사상 최초로 해양경비대 합동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 등의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중국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습니다. 내년에 퇴임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사저에서 양자회담을 열고 모교에서 정상회의를 여는 등 마지막 모임에서 추억의 공간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쿼드 정상회의는 내년에 인도에서 열립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자국 견제를 공론화한 쿼드 정상회의에 맞서 중국도 러시아와 연합군사훈련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시진핑 주석에게 보낸 답전을 때맞춰 공개하는 등 나름의 외교전을 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北部联合2024第2阶段演习开幕。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중국과 러시아 군함이 밧줄을 풀고 출정합니다. 동해와 오츠크해 일대에서 1단계 연합훈련을 마친 뒤 2단계 실전 연습에 돌입한 겁니다. 양국 해경은 북태평양 공해에서 사상 첫 합동 순찰에도 나섰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움직인 셈입니다. 지난 18일 중국 랴오닝 항모전단은 일본 오키나와 주변 접속 수역에 처음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직접 겨냥해 견제구를 날린 배경입니다. China continues to behave aggressively, testing us all across the region. 중국의 영문 선전 매체 환구시보는 이번 쿼드 회의가 곧 임기를 마치는 미국, 일본 정상의 작별 인사 자리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인도와 일본, 호주 등 나머지 세 나라는 중국과도 경제적 공통분모를 지닌다며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실제 중국은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중단했던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점차 재개하겠다는 회유책을 내놨습니다. 在中方提出的要求得到充分满足的前提下，逐步恢复符合规准的日本水产品进口。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 의원단과도 잇따라 만나 미국 중심의 중국 견제 대오를 흔들어 놨습니다. 북한도 쿼드와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대신 러시아로 최선희 외무상을 보내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보낸 답전을 쿼드 일정에 맞춰 공개한 것도 의도가 엿보입니다. 다만 최근 북중 이상기류 속에 협력이란 표현이 빠져 미묘한 균열을 숨기진 못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 일정입니다. 재벌 3세로 속여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에 대한 법원 심문이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법원은 애초 오늘 전 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전 씨의 2심 구속기한이 다가오면서 선고를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30번째 재판도 같은 시각에 열립니다. 앞서 돈봉투 전달과 수수에 관여한 윤관석 전 의원 등은 최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정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프로야구 중계권 등에 대해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한국야구위원회 임원들의 12번째 공판도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4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지역의 피해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망연자실한 피해 주민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손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수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폭우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경남 김해시 쇠내마을. 집안에 있어야 할 가재도구들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라도 건질 수 있는 게 있을까 집안을 살펴보지만 눈물만 나옵니다. 남봉이는 다 쓰레기 같아도 우리 농사 짓고 내게는 다 소중한 물건인데 아무짝도 못 쓰게 되니까 지금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4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경남 창원시 산호동에는 빌라 옹벽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친구는 어디 무너진다 빨리 나온다 해서 진짜 나가보니까 옆이 무너지고 있어서요. 급하게 저도 집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만 들고 바로 뛰어나왔죠.
긴급 조치로 옹벽에 지지대를 바치긴 했지만 불안함은 여전합니다. 세계문화유산인 김해 대성동 고분도 피해를 비켜갈 수 없었습니다. 물을 머금은 비탈면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방수포를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김해 장류의 주차장, 물에 떠밀려온 차량이 울타리에 걸쳐 있습니다. 침수 차량은 급히 정비소로 옮기고 물이 들어찬 실내 청소를 해보지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경남 지역이 제 모습을 찾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조입니다. 300mm가 넘는 가을 폭우가 쏟아진 강원 동해안에 강한 너울까지 유입되면서 일부 해수욕장 백사장이 나뭇가지와 각종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백사장 쓰레기 피해가 큰 해변은 강릉 안목해변과 사천해변 등으로 쓰레기 수백 미터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강원 동해안 해변 백사장 곳곳이 쓰레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다나 하천에 있어야 할 물고기들이 도로 위를 헤엄치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폭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보도가 잇따랐는데 확인해보니 바닷물의 높이가 최고조에 달하는 대조기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었습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충남 보령시에 있는 한 도로입니다. 과속 방지턱을 포함해 도로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도로 위로 뭔가 빠르게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요. 바로 물고기떼입니다. 손가락만한 물고기부터 팔뚝만한 물고기까지 크기도 다양한데요. 물에 잠긴 도로를 마치 개천이나 바다처럼 헤엄쳐 다닙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는데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언론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확인해보니 충남 보령 오천항 부근에서 있었던 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도로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과 통화를 해보니 놀랄 일은 아니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매년 조수간만에 차가 큰 대조기가 오면 바닷물이 도로까지 침범하면서 물고기들이 도로에서 헤엄치는 일이 반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저녁 8시 23분쯤 울산 동구 북동쪽 12km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은 북위 35.59도, 동경 129.5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km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9월 23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조작과 관련해 80만 명 피해자 모두에 보상하기로 한 넥슨이 오늘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시작합니다. 대상은 피해가 확인된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 메이플스토리 레드큐빅과 블랙큐빅을 사서 이용한 경우인데요. 총 보상금 규모는 219억 원입니다. 이번 결정은 2007년 집단분쟁 조정 제도 도입 이래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 모두에게 보상하는 첫 사례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제79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늘부터 미국 뉴욕을 방문합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기조 연설을 하고 안보리 공개 토의와 평화구축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 지속 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제2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앵카리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 차관보가 양국의 수석 대표로 참가합니다. 서울시가 휴일이나 밤에도 일해야 하는 소상공인 사업주와 직원들에게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시는 소상공인과 직원들이 민간기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 비용 만 원씩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오전 9시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폭염에 이어 남부 지역 폭우로 배추밭 피해가 커지면서 가을 배추값이 비상입니다.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70% 가까이 올랐는데 김장 배추값 상승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심의 채소 가게. 어렵게 좋은 배추를 갖다 놨지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많이 물어보고 안 사지 잘. 그럼 상인분들도 힘드시겠어요? 네, 그럼 우리도 막 계속 물어보고 막 잘 안 사니까.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게 비싸요. 엄청 비싸요. 뭐 야채가 특히 제일로 비싸죠.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19일 폭염에다 정부 할인 지원이 끝나면서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이 9,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보다 70% 가까이 비싼 가격입니다. 하루 뒤 8,900원대로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9,000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번엔 남부 지역 폭우로 가을 배추값도 우려됩니다. 김장 배추가 많이 나는 전남 해남에서도 배추밭 피해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가을 배추는 보통 9월 중순 전에 아주 심기를 하는데 폭염 직후 폭우가 와 밭이 물에 잠기거나 흙이 쓸려나갔기 때문입니다. 뿌리들이 이제는 내렸지만은 흙이 위에 흙을 다 떠내려가 버리고 없으니까 햇빛이 났을 때 이건 다 시들고 결국은 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모종 키우는데 최소한 20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앞서 정부가 농민들의 가을 배추 재배 의향을 집계한 결과 재배 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2.1% 줄고 생산량도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강릉 안반대기 등 서늘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재배되는 여름 배추와 달리 가을 배추는 전국 곳곳에서 나고 비싼 배추값에 농민들의 재배 의향도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비 피해가 크지 않아 김장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이 잇따르면서 김장 배추값 상승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고물가의 외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저렴한 가격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도 간편식 품질을 높이는 등 경쟁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주방에서 방금 만든 볶음밥과 탕수육을 장바구니에 넣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파는 즉석조리식품으로 뷔페처럼 가짓수가 200개가 넘습니다. 원래는 신선식품들이 놓여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즉석조리식품 판매대로 바뀌었는데 2030 세대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직접 해먹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 모두 아낄 수 있어 인기입니다. 요리했을 때는 재료를 하나하나 사야 돼서 남는 게 더 많아가지고 간편식을 좀 많이 요즘 찾는 것 같아요. 나가서 사 먹는 것도 훨씬 싸가지고. 바쁘게 나갈 때라든가 급하게 뭐 음식 먹고 나갈 때 필요할 때 그럴 때는 간편하게 좋습니다.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요. 고물가의 간편식 수요가 갈수록 커지면서 유통업체들은 편의성을 넘어 맛과 품질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에서는 지난달 냉동 밀키트 매출이 한 달 전보다 35%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업체와 협업해 가정 간편식 제품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간편식의 대명사인 편의점 업체의 경우 도시락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반찬에 냉동육 대신 국내산 냉장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 대비 성능, 즉 시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경향에 따라 간편식 시장도 프리미엄 경쟁이 붙고 있습니다. YTN 홍보혜경입니다. 개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남자 프로농구에서 이번 시즌 가장 기대를 모으는 팀은 창원 LG입니다. 전체 판도를 뒤흔들 초대형 트레이드를 통해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잇따라 영입했는데요. 세 팀에서 구슬땀을 쏟고 있는 두경민, 전성현 선수를 허재원 기자가 일본 현지에서 만났습니다. 아직은 낯선 LG 세이커스 유니폼을 입고 두경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훈련에 집중합니다. 2017-18 시즌 프로농구 정규리그 최우수 선수에 선정될 정도로 정상급 스타였던 두경민은 지난 2년 실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질적인 부상과 함께 팀과의 불화가 이어지며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고 결국 대형 트레이드를 통해 LG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2년 동안에 꾸준히 경기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적응이 조금 경기력에서 좀 기복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찾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조율이 되면 아마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경민과 함께 프로농구 최고의 슈터로 꼽히는 전성현까지 LG로 이적하면서 LG는 올 시즌 프로농구 판도를 뒤흔들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타고난 재능만큼은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두 선수가 부상 변수만 극복한다면 기대 이상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뭉친 이유는 우승이라고 생각하고요.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플레이오프 때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경민과 전성현 모두 지난 시즌 전 소속팀에서 아쉬움 가득한 시간을 보냈기에 새 시즌을 앞둔 각오는 더욱 비장합니다. 가장 큰 요인은 저를 필요하는 구단이나 감독님이랑 뛰어야겠다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였고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그 웨이트장이 아니고 코트라고 맨날 저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잦은 부상으로 아직은 우려가 앞서는 상황. 두 정상급 스타가 팬들의 걱정을 찬사로 바꿀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YTN 허정원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전지훈련 중인 프로농구 창원 LG가 지난 시즌 일본 B리그 준우승팀인 류크 골든킹스와 친선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다졌습니다. LG는 어제 일본 오키나와 아레나에서 열린 류크와의 친선 경기에서 87대 67로 졌지만 올 시즌 팀에 새로 합류한 선수들을 고루 기용하며 새 시즌에 대비한 전술을 점검했습니다. LG와 류큐의 경기가 열린 최신식 경기장 오키나와 아레나에는 친선 경기임에도 9천여 명의 구름 관중이 몰려 일본에서의 농구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LG는 류큐 구단과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선 경기를 개최하고 마케팅과 유소년 프로그램을 상호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도 맺었습니다. 네, 프로야구 삼성이 정규 시즌 2위로 플레이오프 직행을 확정했습니다. LG는 3위 굳히기에 나섰고 SSG는 6연승으로 5위를 탈환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토종 에이스 원태인이 가볍게 삼진을 잡고 류지혁이 온몸을 날려 아웃을 챙기면서 삼성은 첫 회부터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시즌 28번째 매진을 만든 2만 4천여 구름 관중 앞에서 박병호는 왼쪽 담장을 넘기는 석점 홈런으로 친정팀 키움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구자욱은 3회 솔로 아치로 예열했고 6회 말엔 오른쪽 펜스를 넘겨 2점을 더 보태며 개인 통산 4번째 연타석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가을 야구가 좌절된 키움은 9회 초 김건희의 3런 등 6점을 뽑으며 한 점 차까지 따라붙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시즌 77번째 승리를 챙긴 삼성은 남은 4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2위로 플레이오프 직행을 확정했습니다. 2021년에 이어 3년 만에 가을 야구입니다. 6이닝을 한 점으로 틀어막은 원태인은 개인 최다 승인 15승째를 챙기면서 다승 왕을 예약했습니다. 21년도에 그런 아픔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제일 위에서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던지겠습니다. 잠실 라이벌전에선 LG 박혜민이 쇼타임을 펼쳤습니다. 두산 우익수 조수행이 공을 놓친 사이 혼신의 전력 질주로 홈까지 파고들어 진기명기 그라운드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잔뜩 흥이 오른 LG가 이기면서 4위 두산과는 3경기 차, 이제 딱 1승만 보태면 준 플레이오프를 확정합니다. 뒷심의 SSG는 이틀 연속 KT를 잡으며 6연승 꼭 한 달 만에 5위를 탈환했습니다. 김광현이 무실점으로 시즌 11승을 챙겼고 신인 박지환이 대포 2개를 터뜨리면서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프로축구 포항이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조르지의 극장골을 앞세워 6연패에서 탈출하며 파이널 A에 진출했습니다. 포항은 강원과 홈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안재준의 크로스를 받은 조르지가 오른발로 결승골을 만들면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강원 양민혁이 추가 시간 터뜨린 동점골이 나오고 불과 2분 만에 기록한 득점이었습니다. 제주는 광주 원정 경기에서 카이나의 데뷔골과 추가 시간 서진수의 쐐기골을 묶어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리그 선두 울산은 최하위 인천을 만나 득점 없이 비겼고
대전과 전북도 승점 1점씩 나눠 가졌습니다.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볼에 닿는 공기가 다소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8도, 철원은 14.2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껑충 오르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큰 일교차에 대비해 겉옷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또 모레까지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과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8도, 강릉 16도, 부산 19.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며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8도, 대구 26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내륙은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